지금으로부터 약 520년 전,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놀라운 신기술이 조선에서 발명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으로 치면 챗 GPT의 등장으로 전 세계 산업의 AI 혁명의 물꼬가 열린 것처럼 16세기 초 조선의 연산군 시기에 연운분리법이라 불리는 은의 생산량을 폭발적인 수준으로 늘리는 이 놀라운 혁신 기술이 발명되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기술이냐면 연운분리법이 고안되기 이전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광석을 태운 다음 재에서 은을 걸러내는 원시적인 방법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은의 생산량은 미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즉, 은의 생산량의 증가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조선의 연운분리법은 기존의 은 생산법과는 접근 자체가 달랐습니다. 연운분리법은 은광석 안에 섞여있는 납과 은이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녹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납이 먼저 녹아 산화되고 은광석으로부터 분리되면 순수한 은만 남아서 추출이 가능하다는 이 원리를 이용해 그 당시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술을 발명한 거죠.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명나라가 은을 국가의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은본위제 국가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파괴적인 혁신 기술의 발견이었는데 그 당시 조선의 왕이 하필 폭군으로 유명했던 연산군이었고 이걸 개발한 사람들이 평민과 노비 출신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검소함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유교 문화의 틀 안에서 그 당시 사대부를 비롯한 지도층들에게 연운분리법은 은의 생산량을 극대화해서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기술이라는 편견을 갖게 했고, 만약 이 기술이 명나라에게 알려지면 조선의 더 많은 은이 수탈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중종 반정에 의해서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왕위에 오른 이후 조선에서는 연운분리법도 함께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연운분리법이라는 하이테크 기술과 이 기술을 마스터하고 사업을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에서는 전국의 은광 개발을 억제하는 등 연운분리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1526년 일본은 이 틈을 노려서 조선에서 두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연운분리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국으로 연운분리법이 전파되게 됐죠. 결국 에도 시대에 이르러 연운분리법의 도움으로 은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일본은 은본위제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7세기 에도 시대 일본은 전 세계 3위의 은 생산국으로 떠올랐고, 은본위제 국가인 청나라와 무역을 원하는 유럽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본은 유럽과의 활발한 은거래를 하면서 조총, 화약무기, 의학, 건축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들을 빠르게 접하게 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조선 침략이라는 임진왜란으로 연결되는 가슴 아픈 역사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조선의 연운분리법의 역사 역시 보시는 분들마다 다양한 생각과 분노하시거나 아쉬워하는 지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다른 부분들은 다 차치해 두고 경제적 관점, 투자적 관점에서만 봤을 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은본위제가 실패했구나. 그래서 역사적으로 금이 은보다 비쌌구나. 그래서 유럽의 근본위제 국가들이 중국,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넘어섰구나. 이 생각들이 든 거죠. 우리 인류의 돈의 역사는 자신의 구매력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불리는 방법, 그 최선의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조개 껍데기나 돌이나 쌀과 밀 같은 곡식에서 금과 은과 같은 금속 화폐로 변해갔던 과정은 희소하고 쉽게 늘리거나 위조할 수 없고 썩거나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아야 자신의 부를 먼 미래로 안전하게 전달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인류의 지혜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반영된 건데, 금의 경우에는 연금술을 비롯한 금을 쉽게 만들어내고자 했던 모든 인류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던 반면, 은의 경우엔 조선의 연운분리법을 비롯해서 동서양의 각 시대마다 지속적으로 은을 더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현대로 오다 보니까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금보다 훨씬 신뢰도가 낮아진 거죠. 물론 그 외에도 은은 금보다 산업 생산에 더 많이 쓰여서 화폐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됐다던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규모 금강이 발견됐던 시기와 유럽의 부흥기가 묘하게 겹치면서 패권이 근본위제 국가로 넘어갔다든지, 다양한 해석들이 복합적으로 가능하겠지만 희소하고 쉽게 늘릴 수 없어야 한다라는 그 좋은 돈의 조건에서 금이 은보다 우수했던 것만은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끊임없이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는 종이로 된 법정화폐 시스템의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신의 구매력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리기 위해선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물론 투자의 정답은 없고 각자의 나이와 환경, 결혼 유무, 재무 상태 등의 상황에 따라 일률적인 해답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변치 않는 진리는 쉽게 늘어날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어야 한다,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오는 자산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자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쉽게 늘릴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인류는 금과 땅이라는 자산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게 인류의 긴 돈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하게 검증되고 증명된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비트코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잘 나가다 뭔 소리야?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아직도 비트코인이 사기고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위에 띄워놓은 영상을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이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투자의 여부를 떠나서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열려 계실 테니까요. 왜 비트코인이 희소한 자산이고 금이나 땅보다 더 우수한 돈의 속성을 갖고 있는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통화 공급량이 오픈된 희소한 자산이라는 특징뿐만이 아니라 거래소가 아닌 자신의 개인 지갑에 보관할 경우 그 누구에게도 검열되거나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라는 점과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암호화된 코드와 전세계에 분산된 컴퓨팅 파워를 통해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전세계 어디든 이동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인류의 수요를 점점 증폭시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금이 누려왔던 건전화폐에 대한 지위는 점점 비트코인으로 대체되는 흐름이 연출될 겁니다. 이미 비트코인이 은의 시총을 넘어섰다는 게 앞으로 다가올 금의 미래 운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또한 땅은 단순한 가치 저장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고 활동하고 생산하는 모든 활동들의 근간이 되는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그 실사용 가치에 의해서 그 어떤 종류의 화폐가 등장했더라도 인류 문명 발전의 핵심이 되는 입지의 땅은 지속적으로 그 땅에 살고 싶고 그곳의 인프라를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화폐 가치의 하락만큼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땅이 주는 필수제라는 실사용 가치와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주는 희소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고도로 발전된 선진국가의 수도나 경제 중심지 같이 고소득 직장이 많고 편리한 교통과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산이나 강, 대규모 공원과 같은 자연 환경을 품은 그런 희소한 입지의 부동산은 현재 금융권이 가장 선호하는 담보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기본 속성인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이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든든한 부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연은분리법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했던 은의 몰락이나 발행량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현재 법정화폐의 화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의 부와 가치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불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추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연은분리법 그 자체처럼 그 당시 혁신으로 불리는 위대한 신기술과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인류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키는 그 대상 자체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러한 파괴적 혁신 기술로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AI 로봇 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곧 다가올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GI, 즉 인공 일반지능의 등장은 테슬라, 메타, 구글, 오픈 AI, 엔비디아를 비롯한 빠르게 늘어나는 AI 기업들의 연산력 증가에 의해서 점점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GI의 등장이 인류의 문명 발전과 생산성 향상의 속도를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산업 전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의 변화에서 우리 인류의 가장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올 분야가 무엇이며 그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찾고 검증하고 실망하고 환호하면서 계속 나아갈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BTS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성 향상의 핵심 산업군은 인간을 모든 물리적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화폐 가치의 하락 방어와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 등을 감안한 자산들을 선별해서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개발한 연은분리법이라는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 가지고 온 엄청난 생산성 향상과 부의 이동, 그리고 뒤따라온 신문명의 유익과 국가의 운명 등을 보면 개인이나 국가 모두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그 선택들의 연속된 값이 모이면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인류의 역사 속에 곳곳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과거 역사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나 자신이 살아왔던 순간순간의 경제적, 투자적 판단과 선택 세 가지만으로도 엄청난 부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걸 경험을 통해 우린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지나고 나면, 결과로 증명되고 확정되고 나면 아, 그때가 기회였구나 하고 깨닫듯이 매 순간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정확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무언가를 계속 선택해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한 경제적 자립과 이를 통한 시공간의 자유를 확보하는 방법은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식 저 방식 다 해보고 나서 돌고 돌아 결국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찾아서 주변에 끝없이 넘쳐 흐르는 소음과 잡음들을 멀리하며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투자 방향성을 유지해서 모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온전히 내 스스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정석에 가까운 투자 방법이라고 수많은 투자의 현인들과 투자자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만이 길고 긴 우리들의 인생에서 편안하고 지속적인 투자 방식이자 리스크를 타이밍으로 덜어내려고 하는 트레이더나 원칙 없이 가격에 반응하는 4848이들, 남의 돈을 갖고 운영하는 늘 시간에 쫓기는 기관 투자자와 달리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플레이어들 중에서 유일하게 시간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상태를 만들어 확실한 성공을 가져가는 방법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 채널에는 이런 장기 투자의 철학과 마인드를 갖춘 수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 역시 오늘도 행복하고 든든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며 많은 분들과 재미있는 장기 투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더 함께 해주신 수많은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위대한 장기 투자 여정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좋은 영상들로 제작해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